유세 떨지 마라. 내 딸 오랜만에 오는데 네가 싹 다 준비해.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주방. 임신 9개월 만삭의 며느리는 퉁퉁 부은 다리로 위태롭게 서서 홀로 20인분의 잔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뭉쳐오는 배를 감싸지고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돈, 우리 딸 몸이 무거우니 제가 대신 그 상 차려드리지요. 그 서늘한 한마디와 함께 친정엄마가 밤새 끓여온 펄펄 끓는 전복 미역국 들통이 시어머니를 향해 통째로 쏟아졌습니다. 평생 딸이 흠잡힐까봐 사돈집 앞에서는 늘 고개만 숙이던 엄마는 어쩌다 시댁 한복판에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스레인지의 불이 4개나 모두 켜져 있는 시댁 주방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환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 꽉 들어찬 매캐한 기름 냄새와 열기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 열기 한가운데 임신 9개월의 만삭 며느리 지훈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코끼리 같은 다리는 찌르듯 아팠고 허리를 뚝 끊어낼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대충 소매로 닦아내며 산더미처럼 쌓인 20인분의 전을 쉴 새 없이 부쳐내야만 했습니다. 아유, 진짜 기름 냄새 진동을 하네. 환기 좀 똑바로 못 시켜?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 말숙이 주방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말숙은 지훈이 예쁘게 부쳐둔 전을 젓가락으로 푹푹 쑤시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어머니, 환풍기 제일 세게 튼 건데도 한계가 있어서요. 말대꾸는 유세 떨지 마라. 내 귀한 딸 소진이 오랜만에 한국 오는데 내가 싹 다 제대로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걔가 홀몸도 아니고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올케가 돼서 이 정도 수고도 못해? 그 순간 지훈의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쳐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축에 지훈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리며 좁은 조리대 통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고통을 빤히 내려다보면서도 말숙의 입에서는 얼음장 같은 폭언이 쏟아졌어요. 어디서 엄살이야.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반이라고 다 했어. 요즘 것들은 아주 배가 불렀지. 빨리 일어나서 상 안 차려? 급기야 말숙은 싱크대에 있던 찬물을 컵에 받아 지훈의 발치에 휙 뿌려버렸습니다. 안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정우는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헤드셋을 쓴 채 상황을 완벽하게 방관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억눌린 신음도 자기 엄마의 폭언도 그에겐 그저 외면하고 싶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링. 현관문 번호키가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삭인 지훈이 혹시 모를 비상시를 대비해 친정엄마에게만 몰래 알려주었던 비밀번호였어요. 문이 열리고 양손에 거대한 스테인리스 들통을 든 친정엄마 순옥이 헐떡이며 들이닥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국밥집 문을 닫아 걸고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어요. 들통 안에는 내 딸을 먹이려고 밤새 핏물을 빼고 푹 고아 끓여낸 귀한 뜨끈한 전복 미역국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뛰어든 순옥의 걸음이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 그 차가운 타일 위에서 만삭의 몸으로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는 자신의 귀한 딸.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혀를 차고 있는 사돈 말숙의 모습. 그 참담하고 기가 막힌 광경에 순옥의 머릿속에서 평생을 억눌러온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말숙은 등 뒤에 사돈이 온 줄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을 향해 다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 미역국은 다 끓였냐? 우리 소진이 먹일 건데 전복은 듬뿍 넣었어. 사돈. 순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주방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말숙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순옥은 들고 있던 무거운 들통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백하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뗐어요. 우리 딸 몸이 이렇게 무거우니 제가 대신 그 귀한 딸년 상 차려드리지요. 사돈? 아니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갑자기 어떻게. 말숙이 당황해 더듬거리는 순간 순옥이 들통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들통을 통째로 들어올려 말숙의 얼굴과 가슴팍을 향해 냅다 확 부어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처음에 뜨거운 김은 한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뜨끈하고 끈적한 전복 미역국이 말숙의 머리칼부터 명품 블라우스까지 처참하게 뒤덮어버렸습니다. 아,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미역 줄기와 큼직한 전복이 말숙의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온통 미역국 바다가 되었고 말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그 엄청난 비명과 소란에 안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있던 정훈이 그제야 기겁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아니 장모님, 지금 미치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정훈이 핏대를 세우며 순옥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짝! 순옥의 거친 손바닥이 사위 정훈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새끼. 내 귀한 딸이 내 집구석 파출부냐. 순옥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고개 숙이며 살아온 국밥집 아줌마의 알량한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상처받은 내 새끼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분노만이 시댁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아비 없이 키워서 흠잡힐까봐 내가 내 간을 내어주며 너희들 비위를 맞췄어. 그런데 내 딸을, 이부른 배를 아는 내 새끼를 찬 바닥에 굴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놓고 있던 지우는 자신을 위해 짐승처럼 울부짖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맹목적으로 지키려 했던 건 완벽하고 화목한 가족이라는 허상이었어요. 그 알량한 환상을 지키겠다고 시댁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는 동안 정작 지훈이 난도질하고 있었던 건 자신을 키워낸 친정엄마의 가슴이었습니다. 지훈의 흐려졌던 눈빛에 처음으로 서늘한 도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리대를 짚고 힘겹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허리에 묶여있던 기름찌든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 미역국을 뒤집어 쓰고 캑캑거리는 말숙의 발치로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렸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안 빌어. 정훈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지훈은 남편을 생전 처음 보는 남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후쳐볼 뿐이었습니다. 가자, 엄마. 지훈은 파르르 떨리는 순옥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쓰레기장에는 1초도 더 있기 싫어. 지훈은 그렇게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시댁의 현관문을 매몰차게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말숙의 악에 바친 욕설과 정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모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지훈과 순옥이 떠난 그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이기적인 그들 가족을 향한 끔찍한 인과응보의 거울이 방금 세워졌다는 사실을요. 기름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지훈의 옷가지가 낡은 친정집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와 지훈의 발 앞에 놓았어요. 퉁퉁 부어올라 푸른 핏줄이 터질 듯한 만삭달의 발등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순옥은 결국 참았던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왜 말을 안 했어? 어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그 지옥 구석에서 종년 노릇을 하고 살았어? 순옥의 오열에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엄마의 거친 손마디가 발등에 닿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훈이 시댁의 그 끔찍한 무시와 폭언을 견뎌왔던 데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고 병적인 결핍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국밥집 주방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훈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온전하고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명절마다 북적거리는 남의 집 거실을 창밖으로 훔쳐보며 지우는 나중에 결혼하면 반드시 완벽한 시댁 식구들과 진짜 가족이 되리라 맹세했습니다. 연애 시절 정훈이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은 그녀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동아줄 같았어요. 우리 엄마 정 진짜 많아. 아빠 없이 자란 널 불쌍하다면서 며느리가 아니라 늦둥이 막내딸처럼 아껴줄 거라고 하셨어. 그 허울 좋은 약속은 결혼 직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말숙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떠받들 공짜 파출부를 들인 것뿐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제사상을 다 치우고 친정에 가려는 지훈의 앞을 말숙이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냐? 아비 없이 자란 티 내지 말고 시댁 도리부터 제대로 배워. 넌 이제 우리 집 귀신이야.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 꼼짝 말고 내 손님들 상이나 차려내. 그 모진 폭언에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남편 정우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훈이 안방 문을 열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정우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돌아누웠습니다. 아, 진짜. 우리 엄마 유별난 거 하루 이틀이야? 내가 며느리니까 좀 굽혀주면 안 돼?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싫단 말이야. 그놈의 가족이라는 단어에 지우는 번번이 자신의 억울함을 꿀꺽 삼켜야만 했어요. 그렇게 지훈이 화목한 가족이라는 환상에 목을 매는 동안 친정엄마 순옥은 밖에서 조용히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남편 없는 집안에서 자란 딸이 행여나 시댁에서 흠잡히고 이혼당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 비참한 희생의 정점은 작년 시댁 김장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잘 돌아가던 국밥집 문까지 닫아걸고 사돈댁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맸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밤마다 파스를 달고 살면서도 순옥은 차가운 수돗물에 손이 꽁꽁 어는 줄도 모르고 시댁 배추 심포기를 홀로 다듬었습니다. 말숙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사돈을 파출부 부리듯 지시만 내렸어요. 사돈, 배추 속 좀 꽉꽉 채워 넣어요. 우리 식구들이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대충 버무리면 손도 안 대니까.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무장갑을 끼고 달려들려 하자 순옥은 행여 사돈 눈밖에 날까봐 딸의 손을 찰싹 때려 밀어냈습니다. 너는 들어가 쉬어. 어미가 손이 빨라서 금방 해. 사돈, 우리 지훈이가 애는 착한데 손끝이 야물지 못해 제가 나서는 겁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순옥은 딸을 위해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진흙탕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날 밤 지훈은 화장실에 숨어 엄마의 굽은 등을 떠올리며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심지어 지훈이 어렵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조차 말숙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싸늘했어요. 축하는커녕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하필 지금 임신이냐? 우리 소진이 해외 생활비도 보태줘야 하는데 내가 애를 덜컥 가지면 돈은 누가 벌어? 내가 벌어올 거야? 극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변기통을 부여잡고 있을 때도 말숙은 며느리를 향해 끝없는 딸 타령을 늘어놓았어요. 넌 집구석에서 누워 편하게 입덧이나 하지. 우리 소진이는 해외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할까. 당장 일어나서 소진이한테 보낼 마른 반찬이나 좀 볶아라.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던 지훈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꾹꾹 눌러 참고 버텨온 시간들은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신과 늙은 친정엄마의 피와 살을 깎아다 바친 미친 짓이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지우는 뼈저리게 각성했어요. 더 이상은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뱃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 끔찍한 굴종의 사슬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닦아내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거실 한편에 던져두었던 지훈의 휴대전화 화면이 징징거리며 밝아졌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정훈이었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뻔뻔하고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에 지훈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 온몸이 벌겋게 뒤집혀서 응급실 갈 뻔했어. 임산부가 좀 힘들다고 유난 떨더니 기어코 이 사단을 만들어? 당장 와서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좋게 말할 때 와서 수습 안 하면 진짜 이혼인 줄 알아.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던 지훈의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이혼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허둥지둥 시댁으로 달려갔을 그녀였어요. 하지만 지금 지훈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저 이기적인 집구석을 향해 선을 긋겠다는 서늘하고 도끼 어린 결심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정훈의 협박 문자를 바라보던 지훈의 기억은 시댁 거실이 미역국으로 난장판이 되기 정확히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들어섰어요. 담당 의사는 지훈의 상태를 보며 심각한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자궁 수축이 오고 있으니 당장 무조건 누워서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조산할 위험이 크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어요. 지훈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진단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말숙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어요. 아유 그래. 우리 소진이가 드디어 귀국한다지 뭐니. 글쎄 우리 딸이 임신을 했대. 타지에서 홀몸도 아닌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시댁에 있다가 우리 집도 들를 테니까 내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 먹여야지. 전화를 끄는 말숙은 현관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 잘 왔다. 이번 주말에 소진이 부부 오는 거 알지?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하고 예민할 텐데 밖에서 파는 조미료 투성이 음식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시장 가서 최고급 한우랑 해산물 싹 다 사다가 내 손으로 직접 정성껏 차려내. 그리고 소진이 임신했으니까 전복 넣은 미역국도 꼭 끓여. 밖에서 사온 건 안 돼.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꺼내
남편 정훈에게 내밀었어요. 여보, 나 진짜 이번에는 무리하면 안 된대.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면 아기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무조건 누워 있으라고 했어. 아가씨 환영회는 고급 출장 뷔페로 부르자. 내 비상금으로 결제할게. 어머니한테 당신이 좋게 말씀 좀 드려줘. 지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옷깃을 매달리듯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지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아, 진짜.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이기적으로 굴어? 내 동생 임신해서 오랜만에 한국 오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자기 딸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겠다는데 거기서 굳이 산통을 깨야겠어? 엄마 유별난 거 알면서 왜 자꾸 일을 키워? 내가 며느리니까 좀 굽히고 맞춰줘. 정우는 진단서를 대충 식탁 위에 던져두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우는 식탁에 버려진 진단서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결국 다음 날 지우는 부른 배를 부여잡고 혼자 전통시장으로 무거운 장을 보러 나서야만 했습니다. 양손에는 고기와 채소가 가득 담긴 무거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얇은 비닐끈이 퉁퉁 부은 손가락을 파고들어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길 한복판을 걷던 중 갑자기 아랫배가 쥐어짜듯 뭉쳐오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지우는 길가의 차가운 시멘트 화단 모서리에 간신히 죽으려 앉았어요.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임산부 아내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다정하게 걷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 지우는 화단에 앉은 채로 입술을 깨물며 짐승처럼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행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퉁퉁 부은 다리로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서서 끝도 없는 재료를 다듬고 있었어요. 말쑥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끊임없이 지훈을 향해 트집을 잡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귀한 딸 소진을 먹일 거라며 고기 핏물을 제대로 뺐냐느니 전이 타지 않게 불 조절을 하라느니 쉴 새 없이 몰아붙였어요. 같은 시각 지훈의 친정엄마 순옥은 텅 빈 국밥집 주방에서 커다란 들통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크고 싱싱한 전복을 무리해서 사온 참이었어요. 다음 달이면 출산할 딸이 홀쭉해진 얼굴로 다니는 게 눈에 밟혀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미역국을 고아내는 중이었습니다. 사돈이 며느리 보양식 하나 안 챙겨줄 위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순옥이었기에 오늘 기습적으로 시댁에 찾아가 미역국을 안겨주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썰어 깍두기를 담그던 순옥의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으며 까닭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순옥은 앞치마에 손을 대충 닦고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가고 이내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쾌활한 척 꾸며낸 티가 역력했어요. 딸내미 뭐하고 있어? 밥은 챙겨 먹었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어들어가? 아니야, 나 그냥 집에서 남편이랑 영화 보면서 쉬고 있어. 소파에 누워 있었더니 졸려서 그래. 지우는 뒤돌아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며 간신히 거짓말을 짜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자신이 시누이 잔치상을 차리며 노예처럼 불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어요. 순옥은 딸의 말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앙칼지고 날카로운 여자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칼질 소리 안 나게 못 썰어. 조신하지 못하게 어디서 탕탕거려. 유세 떨지 말고 똑바로 안 해. 순옥의 귓가에 벼락이 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화들짝 놀라며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다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끊긴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 순옥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영화를 보며 쉰다던 내 귀한 딸의 거짓말이 사돈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만삭의 몸으로 주방에 갇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딸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순옥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도마 위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밟고 지나간 순옥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던 전복 미역국 들통을 수건으로 감싸고 뚜껑을 단단히 눌러 잡은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아타는 순옥의 눈에서는 짐승 같은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순옥은 무릎 위에 놓인 뜨거운 들통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들통의 열기가 허벅지를 후끈하게 달구었지만 딸이 받고 있을 끔찍한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사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요. 창밖을 바라보는 순옥의 붉어진 눈시울에는 평생을 억눌러 왔던 울분과 내 딸을 해치는 자들을 향한 처절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이 피어오르는 들통을 껴안고 달려와 현관문을 열어젖히던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지우는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지우는 멍하니 상념에서 빠져나와 현재 자신의 부르튼 발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 엄마의 굽은 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알량한 체면마저 내던지고 기꺼이 미치광이가 되어주었던 엄마. 말쑥의 가슴팍에 쏟아졌던 그 미역국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평생을 굽히고 살아온 늙은 어미의 피눈물이었음을 지우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우는 방금 전 정훈이 보낸 뻔뻔한 협박 문자가 켜진 휴대전화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을 쥐고 있는 엄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어요. 엄마, 나 그 인간이랑 끝낼 거야. 이 지옥 같은 굴레, 내 아이한테는 절대 안 물려줘. 그것은 단순한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바보처럼 헌신했던 며느리가 비로소 자기 삶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빼어든 도끼 어린 칼날이었어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을 향해 꽃을 지독한 인과응보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역국 사건이 시댁 거실을 휩쓸고 지나간 지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정훈이 연락을 피하자 법무법인에서 보낸 우체국 등기가 결국 정훈의 회사로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고 봉투 안에는 지훈의 이름으로 발송된 이혼 합의서 및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이 서늘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정훈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그 길로 장모 순옥의 국밥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장모님, 이게 뭡니까? 아니, 명절이나 잔치 때 며느리가 일 좀 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혼을 하자고 해요. 지훈이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이던 식당 한가운데서 정훈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방 한 구석에 쌓아둔 굵은 왕소금 포대를 북 뜯어내더니 커다란 바가지로 소금을 푹 퍼서 정훈이 얼굴과 가슴팍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버렸습니다. 아, 퇴퇴, 장모님 미치셨어요. 어디서 개가 짖나 했더니 짐승 새끼가 들어왔네. 내 딸은 이미 변호사 다 선임했고 너희 집구석이랑은 법정에서나 볼 거다.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꺼져. 결국 정우는 머리와 옷에 굵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쫓겨나듯 도망쳐야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훈이 소금투성이인 채로 이혼 서류를 내밀자 말숙은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가 임신한 몸으로 어딜 가? 친정 애미 꼴을 보니 돈 한 푼 없게 생겼구만. 내버려둬. 찬바람 좀 쐬고 아쉬워지면 지 발로 기어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되어 있어. 말숙은 괘씸한 며느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날 오후 당장 자기 귀한 딸을 보러 가겠다며 채비를 서둘렀어요. 예정대로 한국에 들어와 자기 시댁으로 바로 들어갔던 소진은 며칠째 통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우리 딸이 시댁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쉬느라 전화를 못 받는 모양이다라고 마음대로 착각했어요. 그녀는 시내에서 제일 비싼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최고급 툭불 한우 세트와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양손 무겁게 사들고 소진의 시댁을 향해 들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돈댁이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말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소진의 시댁 현관문 앞을 막아선 말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관문이 무거운 대리석 조각에 괴인 채 반쯤 틈을 벌리고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눈과 코를 찌르는 독한 락스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아유, 사돈어른이 우리 소진이 온다고 집안 소독을 다 하시나 보네. 환기하려고 문을 열어두셨구나. 말숙은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린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 쪽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어요. 말숙의 입가에 머물러 있던 미소가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거실 한복판에는 말숙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지옥이 펼쳐져 있었어요. 임신 초기라 유산기가 있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던 그녀의 금쪽 같은 딸 소진. 그 소진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맨손으로 걸레를 쥐고 바닥에 찌든 때를 박박 닦고 있었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에 눈을 찌푸린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구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 거실 푹신한 소파에는 소진의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닦아? 락스 냄새 빠지게 환기 똑바로 시키고 너는 손끝이 야물지 못해서 바닥에 얼룩이 그대로 남잖니. 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소진이 배를 움켜쥐며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 초기라 락스 냄새를 맡으면 배가 자꾸 뭉치고 헛구역질이 나서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사돈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디서 엄살이야.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김장하고 밭질 다 했어. 너만 애가 졌어? 유세 떨지 마라. 내 아들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며느리가 돼서 이깟 집안일 하나 싹 다 제대로 못해. 유세 떨지 마라. 내가 싹 다 제대로 준비해. 그 순간 현관에 서 있던 말숙의 심장이 덜컹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불과 며칠 전 자신이 만삭의 지훈에게 주방 바닥에서 쏟아부었던 그 폭언이었어요. 자신의 입에서 나갔던 그 끔찍한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기 딸의 심장에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실 옆 반쯤 열린 안방문 너머의 풍경이었어요. 방 안에서는 요란한 컴퓨터 게임의 총소리가 타타탕 하고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진의 남편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거실에서 자기 아내가 락스 냄새에 질식해가며
핍박받는 상황을 완벽하게 방관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쓰러질 듯 전을 붙일 때 방문을 닫고 게임만 하던 자기 아들 정훈의 소름 끼치는 데칼코마니였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소진이 결국 걸레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웅크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끔찍한 거울 같은 광경 속에서 말숙의 뇌리에 며칠 전 주방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에 신음하던 며느리 지훈의 뒷모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내 귀한 딸이 내 집구석 파출부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사돈 순옥이 미역국을 던지며 피를 토하듯 내지르던 비명이 환청이 되어 말숙의 고막을 찢을 듯 때렸어요. 자신이 며느리의 가슴에 찔러 넣었던 비수가 돌고 돌아 고스란히 자기 딸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처절한 진실. 말숙은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당장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소진을 구해내야 했지만 그녀에겐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자신 역시 남의 집 귀한 딸을 노예처럼 부렸던 짐승만도 못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당장 뛰어들어 소진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며칠 전 자신이 지훈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목구멍을 틀어막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힘이 풀린 말숙의 손에서 비싼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말숙은 들키지 않으려 황급히 문 밖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남의 집 차가운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말숙은 제 딸의 비참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짐승처럼 끄끄거리는 소리를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뒤늦게 밀려온 뼈저린 후회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무게가 만들어낸 피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점심 장사가 막 끝나 텅 빈 순옥의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넋이 나간 얼굴의 말숙과 정훈이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사돈을 종년 부리듯 무시하던 말숙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룻밤 새 하얗게 새어버린 듯 푸석푸석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초점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말숙은 테이블을 닦고 있는 순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하고 딱딱한 바닥에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어요. 정훈이 기겁하며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말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순옥의 발밑으로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년입니다. 말숙의 입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끔찍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순옥은 행주를 든 채 차가운 눈으로 말숙을 내려다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떨리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피를 토하듯 말을 이었어요. 어제 우리 소진이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내 귀한 딸년이 그 무거운 배를 안고 차가운 마룻바닥을 기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소파에 앉아서 우리 소진이한테 유세 떨지 말라고 싹 다 제대로 준비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말숙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사돈의 그 귀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우리 지훈이 가슴에 꽂은 칼이 돌고 돌아 내 딸 심장에 꽂히는 걸 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천벌 받을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말숙의 처절한 참회와 오열이 텅 빈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순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행주로 테이블에 남은 물기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됐네요. 순옥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했어요. 사돈딸이 불쌍합니까? 내 딸은 사돈댁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 딸 눈물을 닦아주기엔 당신 손에 묻은 핏자국이 너무 깊어. 소진이 데리고 평생 가슴치며 반성하고 사십시오. 우린 이미 남입니다. 그때 식당 안쪽 방문이 열리며 만삭의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초췌하지만 단단해진 얼굴의 지훈을 보자 정훈이 다급하게 달려가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지훈아,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저렇게까지 비시잖아. 무릎까지 꿇고 우시는데 내가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 나 진짜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우리 가족이잖아, 지우는 발밑에서 애원하는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우는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본질을 회피하며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참아라는 식의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저 사람의 아들이었지. 지훈의 담담한 목소리에 정훈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어요. 지훈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말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훨씬 더 깊고 먹먹한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의 그 모진 차별과 막말을 그 오랜 시간 미련하게 참았는지 아세요? 말숙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지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라면서 저는 온전한 대가족이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명절이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전부치고 웃는 그런 진짜 가족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고 종년 취급할 때도 내가 더 굽히고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나를 진짜 딸처럼 안아주시겠지 하고 혼자 착각하며 버텼습니다. 지훈의 뺨을 타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제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버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내민 진심을 번번이 짓밟고 저를 파출부로 제 아이를 짐덩이로 만드셨어요. 말숙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이 며느리의 순수한 진심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으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헌신적인 며느리를 스스로 내쫓았다는 사실에 숨이 넘어갈 듯 통곡했어요. 지우는 부른 배를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입니다. 당신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 밑에서 내 아이가 누굴 짓밟고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둘 순 없어요. 이 아이의 아빠 자리, 할머니 자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겁니다. 어제 보낸 합의서에 당장 도장 찍어 보내세요.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어내어 식당 밖으로 쫓아냈어요. 드르륵 쾅. 차가운 철제 셔터 문이 국밥집 입구를 가로막으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굳게 닫힌 그 철문 밖에서 말숙은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정우는 망연자실하게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1년 후에 어느 봄날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친정집 거실. 지훈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나온 순옥이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진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시각 지훈의 웃음소리와
완벽하게 대비되는 텅 빈 시댁의 거실. 어두컴컴한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당한 정우는 폐인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이혼 위기에 처한 딸 소진마저 친정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소진은 엄마가 며느리한테 한 짓이 그대로 내게 돌아왔다며 말숙을 원망했고 그 뒤로 친정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넓고 차가운 식탁에 홀로 앉아 아무런 온기도 없는 식은 밥을 입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뺨 위로 하염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밥그릇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뼈저린 후회와 적막함 속에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진짜 가족의 무게가 무엇인지 묻는 묵직하고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사연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묵묵히 희생했던 지은 씨의 숨겨진 진심이 밝혀진 순간 깊은 먹먹함이 밀려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뒤늦은 눈물 앞에서도 조용한 단절을 선택한 그 단단한 결심이 짙은 여운을 남기네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의 온기를 원해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지은 씨의 시린 시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미움마저 꾹꾹 눌러 담았던 그녀의 다친 마음과 끝내 딸을 지켜낸 순옥 씨의 모정을 함께 다독이는 공감의 짧은 글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